음. 이번 시간에는 아마도 7장이 이제 이 수업의 마지막 챕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가 알고리즘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고 또 구현해보고 이런 방식이었다면 이번 장에서는 비교적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있으면서 또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수업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들을 적용하고 응용해 보는 그런 주제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7장의 주제는 7장은 이제 일종의 케이스 스타디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의 주제는 데이터 압축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허프만 코딩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는 것이 7장의 주 내용입니다. 먼저 허프만 코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허프만 코딩은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을 무손실 압축, 그러니까 로스리스 압축과 손실 압축,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뭐 이미지나 사운드나 동영상 같은 이런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은 그 설사 이제 우리가 압축을 하고 나중에 압축을 해제했을 때 그 원본 데이터에서 아주 약간의 손실이 있더라도 사람이 인지하기에 이제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면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런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은 일반적으로 손실 압축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압축을 합니다. 손실 압축 대신 이제 손실 압축 기법은 그만큼 이제 압축률의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그런 알고리즘들이라면 이제 텍스트 데이터나 뭐 수치 데이터 같은 이런 그 유형의 데이터들은 압축을 하고 압축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데이터의 손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데이터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손실 압축을 하게 됩니다. 무손실 압축은 말 그대로 무손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압축하고 나중에 그 압축을 해제했을 때 원본과 완벽하게 동일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압축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무손실 압축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손실 압축 알고리즘의 종류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역시 또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허프만 코딩입니다. 그래서 허프만 코딩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떤 파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야 되니까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그 파일이 이제 오직 그 6개의 문자 A, B, C, D, E, F로만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 파일의 크기는 10만이고, 그러니까 파일에서 그 문자의 총 개수가 10만 개이고, 그러면 이제 각 문자별로 이렇게 여러 번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문자의 등장 횟수가 밑에 표처럼 예를 들어서 A는 4만, 이건 단위가 지금 1000입니다. 그래서 A가 총 4만 5천 번 등장하고 B가 13,000번 등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F가 5,000번 등장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파일을 이 바이너리 인코딩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이 파일에 등장하는 문자가 총 6종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문자를 2비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2비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총 4가지 서로 다른 문자만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2비트로는 부족하고, 따라서 이제 각 문자를 우리가 3비트로 이렇게 인코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A는 000으로, B는 110으로, 뭐 이런 식으로 F는 101로 이렇게 만약에 이 데이터 파일을 인코딩 한다면 총 10만 개의 문자가 있고 10만 개의 문자가 있는데 우리가 각각의 문자를 3비트로 인코딩을 했으므로 파일의 길이는 30만 비트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매우 상식적인 그런 인코딩 방법이고, 이렇게 인코딩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fixed length code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fixed length라는 것은 모든 문자가 고정된 길이에, 이 예에서는 이제 3이죠. 3이라는 고정된 길이의 코드를 모든 문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두 번째 variable length code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A는 그냥 0이라는 한 비트로 표현을 하고
B는 101 이렇게 3비트로 표현을 하고 C는 1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F는 1100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일단 다른 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파일의 크기가 얼마가 될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A가 총 45,000번 등장하는데 각각은 그냥 한 비트로 표현이 되니까 A는 총 45,000 비트를 차지하겠죠. B가 13,000번 등장하는데 각각이 3비트로 표현이 되니까 B가 차지하는 비트 수는 총 39,000 비트겠죠. 그 다음 C는 12,000번인데 3비트니까 36,000일 거고 D는 16,000번인데 3비트니까 48,000 비트를 차지할 거고 E는 9,000번인데 각각의 E가 4비트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49, 36, 36,000 맞죠? 49, 36, 36,000 비트를 차지할 거고 F는 5,000번 등장하는데 각각이 4비트로 표현이 되니까 2만 비트를 차지하겠죠. 계산이 이렇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더해보면 14에 20에 28에 34 3이 올라가고 10, 17, 22 제대로 계산했죠. 그래서 22만 4천 비트가 됩니다. 의심스러우면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쨌거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fixed length 코드를 쓰지 않고 variable length 코드를 사용을 했을 때 파일의 길이가 더 줄었다는 거죠. 즉 압축 효과가 이제 더 좋아졌죠. 하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드는 의문이 뭐 예를 들면 그러면 뭘 이렇게 하느냐? 얘는 그냥 A는 0으로, B는 1로, C는 00으로, D는 01로, E는 뭐 10으로, F는 11로 이렇게 인코딩을 한다면 파일의 길이가 훨씬 더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인코딩을 한다면 파일의 길이는 훨씬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각 코드의 길이가 아까보다 훨씬 짧아졌으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코딩을 하는 것은 항상 나중에 다시 디코딩을 해서 원래의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해버린다면 그래서 우리가 인코딩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0001이라면 나중에 이 0002를 다시 디코딩해서 원래의 파일을 복원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압축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다시 디코딩할 때 이제 모호함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000을 우리가 000이 과연 예를 들면 AAA일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00 하고 0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C도 지금 CA일 수도 있고 혹은 뭐 AC일 수도 있고 혹은 이게 0001 이렇게 쪼개어서 이것이 C이고 이게 D일 수도 있고 뭐 또 이런 이제 아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 얘기는 우리가 디코딩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fixed length 코드라면 항상 우리가 이 하나의 그 문자가 3비트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압축된 파일에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3비트를 끊어서 이렇게 이제 그 3비트에 해당하는 문자로 다시 디코딩을 한다면 디코딩에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variable length 코드가 되면 이제 각 문자마다 서로 다른 길이의 코드워드로 코딩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디코딩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variable length 코드는 그냥 무작정 이렇게 아무렇게나 코드를 부여해서는 안 되고 나중에 이렇게 디코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지금 써 있는 이 코드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한 코드들이 아니라 나중에 디코딩이 가능하도록 잘 그 어떤 규칙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코드입니다. 그 규칙이 뭐냐면 그 규칙을 우리가 prefix 코드라고 부릅니다. prefix 코드는 한마디로
어떤 코드워드도 여기서 코드워드라는 게 이제 하나의 문자에 부여된 이진 코드를 우리가 코드워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 101 이것은 요 예에서는 B에게 부여된 코드워드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코드워드도 다른 코드워드의 프레픽스가 되지 않는 코드를 우리가 프레픽스 코드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variable length 코드에서 그 중에 어떤 한 코드워드를 보더라도 그것이 다른 코드워드의 프레픽스라는 것은 이제 접두어라는 얘기죠. 접두사가 되지 않는다. 접두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제로라면 B, C, D, E, F 어떤 코드워드도 A로 시작할 수 없겠죠. 만약에 어떤 게 그러니까 0으로 시작할 수 없겠죠. 0으로 이렇게 시작해 버리면 이제 이 A를 표현하는 코드워드가 C를 표현하는 코드워드의 접두사가 될 테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0뿐만이 아니라 즉 A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B가 101이면 다른 어떤 코드워드도 101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C가 100이므로 다른 어떤 코드워드도 100으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조건을 만족하죠.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코드를 우리가 prefix 코드라고 부릅니다. 이 fixed length 코드는 당연히 prefix 코드입니다. fixed length 코드는 모든 코드워드의 길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한 코드워드가 다른 코드워드의 prefix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두 코드워드가 동일하다는 거죠. 즉, 두 개의 서로 다른 문자에게 동일한 코드가 부여됐다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일은 원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fixed length 코드는 당연히 prefix 코드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variable length 코드이면서 즉 그 각 문자마다 서로 길이가 다른 코드를 부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prefix 코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주제입니다. 이렇게 prefix 코드가 되면 모호함이 없이 디코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의 이 예에서 만약에 원래 이제 우리가 인코딩할 데이터가 A 뭐 B A C D였다. 그러면 이 variable length 코드로 우리가 코딩을 하면 B는 101이고 A는 0이고 또 A는 0이고 C는 100이고 D는 11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코딩을 한 후에 나중에 우리가 다시 디코딩을 할 때 맨 앞에서부터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일단 10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10으로 시작하는 이 그 전체 코드의 앞부분하고 일치될 수 있는 코드워드가 이 B 하나밖에 없죠. 만약에 지금 101이 보면 101이 B와 지금 매치되죠. 그런데 만약에 뭔가 또 다른 그러니까 이 파일의 시작 부분이 어떤 다른 또 다른 문자와 이렇게 매치되는 또 어떤 코드워드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디코딩이 가능하지 않겠죠. 애매해지니까.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어떤 이 파일의 시작 부분부터 이렇게 일치되는 문자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 코드워드의 prefix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101까지 끊어서 B인데 또 앞 101을 포함해서 어떤 다른 코드워드가 다른 문자와 매치가 된다면 결국 이 101이 어떤 다른 코드워드의 prefix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refix 코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디코딩을 할 때 이 파일의 시작 부분과 일치하는 코드워드는 항상 유일하게 정해진다는 거죠. 101까지 해서 101은 B로 디코딩이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101은 디코딩이 되었으니까 이건 없다고 보고 다시 이제 여기서 시작하면 이 0으로 시작하는 코드워드는 오직 하나 A밖에 없기 때문에 A로 디코딩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0도 A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100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코드워드는 100밖에 없죠. 뭐 1001, 10001 이런 것과 일치되는 코드워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또 물론 10과 일치되는 코드도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100이 유일하게 일치되는 코드 워드입니다. 그래서 C로 디코딩이 되고 그 다음에 111이 남았는데 다시 111과 매치되는 건 D밖에 없죠. 그래서 모호함이 없이 디코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이제 프레픽스 코드의 개념입니다. 프레픽스 코드가 되면 프레픽스 코드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어떤 코드워드도 다른 코드워드의 프레픽스가 되지 않는 코드를 우리가 프레픽스 코드라고 부르고 이렇게 프레픽스 코드여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모호함이 없이 나중에 압축된 인코딩된 데이터를 다시 디코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레픽스 코드는 항상 하나의 이진 트리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이진 트리가 사실은 앞 페이지의 그 fixed length 코드입니다. fixed length 코드는 항상 prefix 코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보면 A가 000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트리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A는 왜 여기에 있느냐면 이 트리에서 왼쪽으로 내려갈 때는 0, 오른쪽으로 내려갈 땐 1입니다. 이 트리의 규칙은 뭐 항상 어떤 노드에서 왼쪽 자식으로 내려갈 땐 0이고 오른쪽 자식으로 내려갈 땐 1입니다. 그래서 A는 A에 부여된 코드워드가 000이기 때문에 000 여기에 A가 있는 거고 B에게는 우리가 001을 부여했죠. 그래서 001 그래서 B를 여기다가 달아뒀고 예를 들면 E는 100이었습니다. 그래서 1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여기에 2 이렇게 지금 이 바이너리 트리와 그 다음 이쪽도 보죠. 이쪽에서는 아까 A가 0이었죠. 그래서 A는 바로 0 여기에 달려있고 C는 100이었습니다. 여기 C는 100이었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여기에 C가 달려있고 다른 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E는 1101이었죠. E는 1101이기 때문에 1101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여한 그 코드 워드들을 이런 이제 하나의 이진 트리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진 트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과 프레픽스 코드라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부여한 코드가 프레픽스 코드가 아니라면 어떤 한 코드워드가 다른 코드워드의 프레픽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1이라는 코드도 있는데 또 10101이라는 코드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P는 101인데 Q는 10101이다. 이러면 이것은 이제 프레픽스 코드가 아니게 되죠. 그럼 이렇게 프레픽스 코드가 아닌 코드를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진 트리로 그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먼저 1로 내려가고 0으로 내려가고 1로 내려가면 이 자리가 P가 되어야 하죠. 101이니까. 그런데 Q는 또 10101이니까 101 다시 01. 그래서 Q는 여기에 달려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문자들 우리가 이제 인코딩 하려고 하는 문자들이 트리에 이렇게 내부 노드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프레픽스 코드가 되면 어떻습니까? 프레픽스 코드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뭔가 트리의 내부 노드가 어떤 문자를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또 자식이 있다는 거고 이 밑에 또 다른 문자가 있다는 거니까 결국 이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는 이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의 프레픽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프레픽스 코드라면 그 코드를 우리가 이렇게 이진 트리로 표현했을 때 문자 노드들은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가 인코딩할 대상이 되는 문자들을 표현하는 노드들은 다 트리의 리프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뒤집어서 우리가 어떤 코드를 이렇게 이진 트리로 표현을 했을 때 모든 문자 노드들이 리프 노드라면 그러면 그것은 프레픽스 코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이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지금 우리의 관심은 프레픽스 코드이고
프레픽스 코드는 하나의 이진 트리로 표현 가능한데 이 이진 트리는 어떤 이진 트리입니까? 이 이진 트리 상에서 모든 문자들이 우리가 인코딩할 대상이 되는 문자들이 그 트리의 리프 노드가 되는 그런 이진 트리로 표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정확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허프만 코딩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허프만 코딩 알고리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주어진 우리가 인코딩할 이 데이터 파일에 대해서 그 데이터 파일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자들과 그리고 그 문자가 데이터 파일에 등장하는 횟수가 이렇게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 파일을 인코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프레픽스 코드들 중에서 이 최종적으로 이 압축된 데이터 파일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인코딩하는 그런 옵티멀한 알고리즘이 바로 허프만 코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픽스 코드를 사용해서 인코딩 한다면 어떻게 하더라도 이 허프만 코딩 알고리즘보다 파일의 길이를 더 짧게 그러니까 더 많이 압축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어 있는 이제 최적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일단 허프만 코딩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일단 이 그림이 뭐 여러분이 설명 없이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일을 구성하는 문자가 5개다라는 뜻입니다. 이 허프만 코딩 알고리즘은 그 파일을 구성하는 문자가 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것을 A, 얘는 B, 얘는 C, 얘는 D, 얘는 E 이렇게 5개의 서로 다른 문자로 구성된 파일이고 그 다음 아까는 그 파일 안에 이 각 문자가 등장하는 빈도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절대적 빈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빈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퍼센티지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냥 확률로 확률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빈도의 그 퍼센티지로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일 전체에서 그 파일 전체의 길이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A가 이 문자들 중에서 총 9%를 차지한다 이런 9%를 차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B가 12%를 차지하고 C가 19%, D가 21%, E가 39%다. 그러니까 전체 파일의 길이가 만약에 1000 문자라면 여기다 1000을 곱하면 이제 각 문자의 실제 등장 횟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허프만 코딩 알고리즘은 그 실제 빈도가 아니라 그냥 상대적 빈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퍼센티지로 표현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단 파일이 5개의 서로 다른 문자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자들이 파일에 등장하는 상대적 빈도가 9%, 12%, 뭐 이렇게 39%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이 파일을 인코딩하는 프레픽스 코드들 중에서 그 결과적으로 파일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게 만드는 코드를 구하는 것이 코드 워드들을 구하는 것이 허프만 코딩 알고리즘인데 꽤 복잡한 일을 하는 알고리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이 5개의 빈도값 중에서 가장 작은 2개를 찾습니다. 그럼 이 예에서는 물론 9와 12겠죠. 그러면 이 9와 12를 자식으로 하는 트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부모 노드 그러니까 이렇게 9와 12를 자식으로 하는 트리를 하나 이렇게 부모 노드를 하나 추가해서 그리고 이 부모 노드의 값은 이제 9 더하기 12 해서 21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애초에 이렇게 5개의 빈도 값이 주어지면 그 중에 가장 작은 2개를 골라서 2개를 이렇게 하나의 트리로 묶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래는 이렇게 싱글 노드 트리가 5개 있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두 노드를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하나의 트리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전체는 이렇게 총 4개의 트리가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트리의 루트 노드에 저장된 값이 그 트리를 대표하는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4개의 트리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각 트리의 값은 21, 19, 21, 39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넷 중에서 가장 작은 2개를 고릅니다. 그러면 이제 19하고 이 예에서는 지금 21이 2개이기 때문에 둘 중에 누구를 골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에서 이쪽 부분은 왼쪽 부분은 얘를 고른 경우이고, 그래서 이 19하고 이 왼쪽 21을 골랐을 때의 경우이고, 이쪽 그 오른쪽은 19와 이쪽 그 두 번째 21을 골랐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프만 코딩 알고리즘은 중간 과정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최종적으로 부여되는 코드 워드도 달라질 수 있지만 하지만 그렇게 인코딩 했을 때, 실제 데이터 파일을 인코딩 했을 때 압축률은 완벽하게 동일한 그렇게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왼쪽을 보면, 그래서 내가 요 트리하고 얘를 골랐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부모 노드를 만들어서 이 둘 중에 한 명은 이 새로운 부모 노드의 왼쪽 자식, 다른 한쪽은 오른쪽 자식, 이렇게 해서 이 2개의 트리를, 작은 트리를 합쳐서 하나의 트리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이 루트 노드의 값은 자기의 그 두 자식의 값의 그냥 합입니다. 21 더하기 19니까 40. 그래서 지금 이런 트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 21과 39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 왼쪽 경로를 그대로 계속 따라가 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트리가 3개가 된 셈이고, 다시 이 셋 중에서 가장 그 빈도값이 작은 2개를 고르면 물론 21과 39가 골라지겠죠. 그러면 다시 이 21과 39를 하나의 트리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21과 39의 부모 노드를 새로 만들어서 둘 중 하나는 왼쪽, 다른 하나는 오른쪽. 이때 누가 왼쪽에 들어가고 누가 오른쪽에 들어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 노드의 값은 이제 21 더하기 39에서 6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2개의 트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 2개의 트리 중에 최소값 2개를 고르면 지금 2개밖에 없으니까 물론 2트리가 골라지겠죠. 그러면 이 2트리에 또 새로운 부모 노드를 만들어서 이 부모 노드의 값은 40 더하기 60이니까 100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소수로 표현을 하니까 1.0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트리를 우리가 프레픽스 코드로 해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트리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0,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1, 이렇게. 그러면 얘는 0, 0, 0이라는 코드를 부여받고 얘는 0, 0, 1, 얘는 0, 1, 얘는 1, 0, 얘는 1, 1. 그러니까 애초에 얘가 A였고 얘가 12가 B였죠. B, C, D, E. 그러니까 A는 000으로, B는 001로, C는 01로, D는 10으로, E는 11로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프레픽스 코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자들이 이 리프 노드에 위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프레픽스 코드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허프만 코딩 알고리즘이 보장하는 것은 이 코드가 다른 어떤 식으로 인코딩을 하더라도 이렇게 인코딩하는 것보다, 우리가 프레픽스 코드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인코딩하는 것보다 압축을 했을 때 파일의 길이가 더 짧아질 수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왼쪽 21이 아니라 오른쪽 21을 골랐다면 그러면 이 19와 21이 합쳐져서 이런 트리가 만들어졌겠죠. 역시 부모 노드의 값은 40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셋 중에서 최소인 2개를 고르면 21과 39가 골라질 테니까 21과 39가 골라져서 이렇게 60인 트리가 만들어졌을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2개를 다시 합치면 이런 트리가 만들어졌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A는 000, 그 다음 B는 마찬가지로 001, C가
이제 39가 C가 아니죠. 39가 E죠. 그래서 E에게 0, 1, 그 다음 C는 1, 0, 그 다음에 D는 1, 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르죠. 이게 그 코드 워드는 똑같지만 아까는 0, 1이 C가 0, 1이었고 이번에는 E가 0, 1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코드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렇게 인코딩을 하더라도 그 최종적으로 압축된 파일의 길이는 완벽하게 동일해집니다. 그것은 궁금하면 여러분이 이제 확인을 해봐도 되고, 이것은 좀 전에 그림의 그냥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왼쪽 그 코드였고 이쪽이 오른쪽 코드였고, 그래서 A, B, C, D, E가 각각 이렇게 이런 이제 variable length 코드로 인코딩이 된다라는 결과를 그냥 다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또 다른 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PQRST 이렇게 5개의 문자로 구성된 파일이 있고 파일 안에서 이 5개의 문자가 등장하는 상대적 빈도가 10%, 10%, 10% 그리고 20%, 50% 그렇다면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작은 2개를 고르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는 2가 되겠죠. 다시 가장 작은 걸 고를 때 2라고 이 2를 만약에 골랐다면 트리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3인 트리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걸 고르면 2와 3이니까 이렇게 트리가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트리가 만들어지고, 이것은 트리를 지금 옆으로 이렇게 뉘어서 그려놓은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P는 0, 0, 0, 0 이렇게 0, 0, 0, 0이 되고 T는 그냥 1 이런 식으로 지금 인코딩이 된다는 거고, 이 경우에도 이제 똑같은 동일한 값이 있을 때 누구를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런 다른 코드가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번 반복해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설사 이 코드 자체가 달라지더라도 그 최종적으로 인코딩을 했을 때, 이 데이터 파일을 인코딩 했을 때 파일의 길이는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허프만 코드가 그런 이제 옵티멀한 그 프레픽스 코드를 만들어 준다는 것에 대한 이제 증명이 필요한데 이 수업에서 이제 그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이제 아주 간단한 두 번째 그 로스리스, 그러니까 무손실 압축 데이터 압축 기법 중에 하나가 런랭스 인코딩입니다. 이것은 이제 허프만 코드랑 상관없는 또 다른 알고리즘입니다. 런랭스 인코딩은 사실은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런랭스라고 할 때 이 런은 어떤 의미로 쓰는 거냐면, 런은 이 데이터 파일에 동일한 문자가 하나 혹은 그 이상 연속해서 나올 때 그 스트링을 우리가 런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 파일이 AAA, BBA였다. 그러면 여기서 AAA가 하나의 런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문자가 3번 지금 연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AAA까지가 하나의 런이고, 그 다음에 BB가 또 하나의 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A는 그냥 A가 한 번 나오는 런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AA, BB, 뭐 A, BB, CC, AAA 이런 데이터 파일이 있다면, 이것은 첫 번째 런은 AAA, 두 번째 런은 BB, 그 다음엔 A 그냥 그 A 하나가 또 다른 하나의 런이 되고, BB가 또 하나의 런, CC, AAA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단위들을 우리가 각각 런이라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런이라는 것은 동일한 문자가 이제 하나 혹은 그 이상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 런랭스 인코딩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각각의 런을 예를 들어서 AAA를 이렇게 AAA라고 쓰지 말고 뭐 A가 3번 나온다, 혹은 여기서는 뒤집어서 이렇게 3A 이런 식으로 AAA를 AAA라고 쓰지 말고 3A 이렇게 쓰자는 거죠. BB는 물론 2B 이런 식으로, 그냥 A는 1A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코딩하는 것을 우리가 런랭스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AA, BBA는 3A, 2B, 1A 이렇게 인코딩이 되겠죠. 런랭스 인코딩의 그 효과는 사실은 이제 실제 그 데이터 파일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텍스트 파일, 그러니까 어떤 영문 텍스트 파일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 동일한 문자가 이렇게 막 연속해서 많이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겠죠. 물론 이제 거기에 어떤 블랭크 심볼 같은 것들은 이제 연속해서 쭉 나올 수가 있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블랭크가 뭐 30개가 이렇게 연속해서 쭉 나올 때 이 각각의 블랭크를 우리가 아스키 코드 값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30개의 블랭크가 있다 이렇게 쓰면 당연히 압축의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모든 그 데이터 파일, 모든 어떤 파일에서 이 런랭스 인코딩이 반드시 어떤 압축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A, B, C, D, A, B, C 이런 데이터 파일이 있다면 이것을 런랭스 인코딩을 하면 A가 하나 나오고 B가 하나 나오고 C가 하나 나오고 D가 하나 나오고 A가 2개 나오고 B가 하나 나오고 C가 하나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이 과연 그 원래 데이터 파일보다 어떤 압축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런랭스 인코딩은 길이가 긴 런들이 많은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길이가 긴 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데이터 파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블랭크 심볼이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 동일한 캐릭터가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 이미지 데이터라든가, 특히 이미지 데이터 중에서도 뭔가 자연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그린 이미지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데이터의 경우에 이미지 데이터라는 게 결국 픽셀들의 집합인데 그 경우에 이렇게 동일한 컬러를 가진 픽셀들이 연속해서 쭉 나오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흔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각 픽셀마다 우리가 그 픽셀의 컬러 값을 이렇게 계속 쭉 써주는 것보다 가령 그냥 흰색이 뭐 300픽셀 연속해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한다면 훨씬 더 데이터의 그 크기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제 이미지 같은 이런 멀티미디어 파일을 압축할 때는 대부분 런랭스 인코딩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런랭스 인코딩 한 가지만 사용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JPEG이라든가 이런 이제 이미지 압축 알고리즘들이 그냥 한 가지 단일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단계를 이렇게 거쳐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이제 이렇게 적용해서 최종적인 이제 압축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 중에 어떤 한 단계로 이 런랭스 인코딩이나 혹은 허프만 코딩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